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의 통장에 남은 잔고보다 더 억울한 것은 당신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서늘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눈을 뜨고 영혼 없는 출근길, 지옥철에 몸을 싣는 당신의 일상이 사실은 거대한 낭비의 늪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굴지만 사실 우리의 생체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이라는 단 하나의 종착역을 향해 광속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고독한 천재 철학자 니체는 우리에게 아주 잔인하고도 명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은 남의 인생을 사느라 당신의 소중한 도파민을 낭비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현대인의 아침은 고요한 명상이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이 뿜어내는 파란 불빛과 함께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타인의 SNS를 훔쳐보며 남들의 행복과 나의 불행을 비교하고 누군가의 평가와 시선이 담긴 메시지에 일희일비하며 하루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버립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를 살피고 동료의 가십에 귀를 기울이며 가족의 기대라는 이름의 창살 없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타인의 시나리오 속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간파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파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며 우리가 집착하는 명예나 평판은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할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그만 멈춰 서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이켜는 이를 멈추고 당신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박수갈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때 비로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인생은 짧고 고민은 길며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를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진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도둑맞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남의 인생이 아닌 당신만의 서사를 쓰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당신을 끼워 맞추지 말고 당신의 기준에 세상을 당당히 세우십시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이 아니라 스스로 만끽해야 할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타인의 소나기에서 탈환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철학적 통찰이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이제 실천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챕터 1. 자존감 회복이 인생 성공의 시작이다. 당신이 지금 당장 통장 잔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신의 영혼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질식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처절한 진실입니다. 왜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계산하며 스스로를 가성비 떨어지는 인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하루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자책으로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이 파놓은 가장 치명적인 함정인 자아 상실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광기 어린 천재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인생의 진정한 역전은 로또 당첨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초라한 지금의 나를 향해 거룩한 존경심을 갖는 그 찰나의 순간에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믿는 순간 당신의 뇌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쓰레기통으로 안내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능력도 인맥도 배경도 없다는 그 나약한 변명들이 사실은 당신의 가능성을 난도질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자들은 세상이 자신을 손가락질할 때조차 스스로를 존중하는 미친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진흙탕 속에 던지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존재는 그 품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자기 존엄이 곧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에너지로 치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필터 속에서 타인의 일상을 훔쳐보며 열등감이라는 독배를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는 타인의 평판은 사실 아침 안개처럼 형체도 없고 순식간에 사라질 허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사회적 인정에 목말라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그 갈증을 채우려 타인의 입맛에 자신을 맞추는 순간 당신의 개성은 소멸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의 위대함을 훼손합니까? 프란츠 카프카가 자신의 원고를 불태워달라 유언했을 만큼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문학적 가치를 깎아내립니까? 그들이 만약 대중의 입맛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면 인류는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불멸의 유산을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비교의 잣대 위에 올려놓고 평가하려 들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을 것이며 때로는 정당한 노력조차 부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당신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성질은 바로 자신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당신이라는 우주는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당신 심장의 고동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아직 실적도 성과도 없는 당신이지만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위험 있는 인간임을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발 아래 굴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광대가 아니라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해야 할 유일무이한 군주입니다. 이제 그만 고개를 들고 당신의 위대함을 직시하십시오. 챕터 2. 자기 표현 방식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당신의 명함에 적힌 화려한 직함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황금 창살이라는 소름 돋는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부장님, 사장님, 선생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지만 정작 그 화려한 껍데기 뒤에서 당신의 본 모습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면 그보다 비참한 코미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박수갈채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정작 내면이 텅 비어가는 소리에는 귀를 닫고 사는 걸까요? 19세기 철학의 거장 니체는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진정한 인생의 클래스는 타인이 부여한 계급장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표현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기 표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자유를 베푸는 고귀한 힘,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얻는 저급한 힘, 그리고 모든 관계를 부수며 파괴로 치닫는 폭주하는 힘입니다. 매일 아침 마주하는 만원 지하철에서, 숨막히는 회의실에서, 그리고 가장 소중해야 할 가족과의 저녁 식탁에서 당신은 어떤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나요? 타인을 비난하며 얻는 일시적인 우월감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부식시키는 독이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파괴가 아니라 포용으로 자신의 거대함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품격 있는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신 내면의 도살인 통제 불능의 욕망입니다. 자제심이라는 단어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뜨거운 분노나 자극적인 유혹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당신의 자제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새벽 2시의 자극적인 배달 음식, 끝없이 이어지는 쇼폼, 영상의 도파민 파티, 타인의 시선에 목매게 만드는 SNS의 좋아요까지. 이 거대한 유혹의 파도 속에서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욕망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아바타입니까? 성공이라는 성배를 쥐었던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을 지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10분 일찍 눈을 뜨는 것, 무의식적으로 집어든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홧김에 내뱉으려던 날카로운 말을 삼키는 것, 이 사소한 자제의 기록들이 쌓여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댐이 됩니다. 작은 욕망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인간에게 거대한 성공의 기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 가슴 속에 날뛰는 맹수를 길들이는 것이며, 비로소 당신의 행동을 확고히 지배하는 진정한 군주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힘을 세상을 향해 어떻게 아름답게 발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내고 자제심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명함 한 장 없이도 빛나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자제력이 빚어낸 가장 정교한 예술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단 한 가지만 참아낸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야식의 유혹인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말인가요? 당신의 작은 승리를 댓글로 선언해 주세요. 그 사소한 결단이 당신의 위대한 운명을 깨우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챕터 3. 인생 변화는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1초의 오차도 없이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오늘 아침의 지겨운 출근길, 어제 겪었던 굴욕적인 순간, 그리고 내일 찾아올 뻔한 일상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무한히 되풀이된다는 이 소름 돋는 가정 앞에 선다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등줄기에 서늘한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나중에라며 미뤄온 그 변화의 순간이 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지옥 같은 루틴은 죽음조차 끊지 못하는 영원한 굴레가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서 깨어나 매일의 껍질을 벗겨내는 처절한 탈박 꿈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후회하며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사람을 믿었을까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철학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허물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당신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진리였고 그 시절을 버텨내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듯 인간 역시 과거의 신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짜 인생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판이나 스스로의 자책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더 거대한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꼬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는 그 지독한 이중잣대에 있습니다. 내가 늦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교통 체증 때문이지만 남이 늦은 것은
나태함 때문이며 내가 화를 낸 것은 스트레스 때문이지만 남이 화를 낸 것은 인격 장애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 오만한 시선을 이제는 거두어야 합니다. 자신을 마치 타인인 것처럼 멀리서 관조하고 타인을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가까이서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비난했던 그 사람도 당신만큼이나 치열하게 삶을 지탱하고 있었으며 당신 역시 생각만큼 완벽하거나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서늘한 성찰을 말입니다. 이 거리의 조절이야말로 인간관계라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입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도 늘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며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구차한 설명이 아니라 단호한 선언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고 싶다면 구걸하듯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논리가 길어질수록 불신은 깊어지고 변명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가치는 추락합니다. 성공한 자들은 결코 자신의 꿈을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호하게 잘라 말하고 결과로 증명할 뿐입니다. 구글 검색어 상단을 차지하는 성공 방정식은 화려한 화술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단언하고 그 책임의 무게를 견뎌내는 강력한 카리스마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영원한 리플레이가 되어도 좋다는 확신이 들 만큼 치열하게 사랑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십시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고 그 바뀐 뇌가 당신의 운명을 재설계합니다. 타인의 기준이라는 쓰레기통에 당신의 소중한 도파민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을 반복할 가치가 있는 축제로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끔찍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지금 이 찰나에 당신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영겁의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의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 단 하나의 결심을 댓글로 남겨 당신의 인생 경로를 재설정해 보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선언이 영원한 굴레를 끊어낼 첫 번째 탈날이 될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변화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당신의 내면에 응답하십시오. 챕터 4. 인생 디자인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한 편의 저질 삼류 영화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감독이 아닌 엑스트라의 자리에 앉아 남이 써준 대본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이라는 캔버스를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먼지 쌓인 가구처럼 무의미하게 배치된 일상과 원치 않는 인간관계로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럽혀져 있지는 않나요? 19세기의 위대한 탐미주의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소름 돋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생의 질은 당신의 스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우아하게 디자인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화가가 빛과 그림자의 위치를 조절해 불멸의 걸작을 만들듯 당신도 당신의 일상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아티스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어진 환경과 관계에 자신을 구겨 넣으며 그것이 성실한 삶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 성공의 비결은 수동적인 적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배치에 있습니다. 가구 하나를 놓을 때도 채광과 동선을 고민하는 당신이 왜 정작 당신의 영혼이 머무는 인간관계와 시간의 흐름은 방치하고 계십니까? 잡다하고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 당신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석양 너머로 치워버리고 당신의 가치를 빛내줄 소중한 순간들을 중심에 배치하십시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조명과 소품을 결정할 권한은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주의 끝을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는 모든 진실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이 전부인 양 인생은 짧다. 나는 가난하다. 꿈은 공허하다며 제멋대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인생 역전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내가 정의한 나의 한계가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는 깨달음. 그 겸손한 틈새로 새로운 가능성의 빛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이유는 거창한 불운 때문이 아니라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부정의 습관이라는 만성 질환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타인의 가슴에 박히는 못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당신의 신경회로를 갉아먹는 산성비와 같습니다.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불행에 최적화된 회로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 독성 루틴을 강제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단 10번만이라도 타인의 가슴에 기쁨의 파동을 일으키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 교과서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 구조를 재배치하여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인생 해킹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치유되면 당신을 에워싼 공기 자체가 바뀝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아우라가 달라질 때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대한 캔버스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각도에서 비추고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행복을 배치할 권리를 가진 위대한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이라는 찰나의 순간을 어떤 색채로 물들일지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디자인은 바로 지금 당신의 입술 끝과 손끝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서 오늘 당장 치워버리고 싶은 어두운 그림자는 무엇인가요? 혹은 새롭게 배치하고 싶은 빛나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디자인 계획을 선포해 주세요. 그 작은 선언이 당신의 삶을 명작으로 바꾸는 첫 번째 붓터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성장을 위해 이 여정의 다음 페이지를 함께 그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챕터 고통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인생 태도. 당신에게 닥친 그 지독한 절망이 사실은 당신을 초인으로 만들기 위해 하늘이 보낸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초대장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당신의 시야를 가리는 것은 외부의 벽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따리를 튼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괴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환경이 나빠서, 상대가 너무 강해서, 혹은 운이 없어서 패배한다고 변명하지만 진실은 서늘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공격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 패배의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광기 어린 천재 니체는 우리에게 포효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전한 곳은 사라지며 끝이라고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종말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공한 자들과 패배한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고통을 처리하기 위해 운명이라는 지휘관이 정해 병사 한 사단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만큼, 아니, 당신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킬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시련이 선물로 배달된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안기는 인생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히려 경의를 표하십시오. 뜨거운 불길이 쇠를 강철로 만들듯 당신의 영혼은 지금 이 시련을 통과하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멈춰 있는 사진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는 강물이며 그 생성의 파도 위에서 당신은 매 순간 자신을 새롭게 빚어나가는 조각가여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지만 막상 그것이 일상이 되면 금세 실증을 느끼고 맙니다. 사람들은 대상이 변했다고 탓하지만 사실은 성장하지 않는 당신의 영혼이 그 대상에 갇혀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매일 새로운 우주를 발견합니다. 당신의 어휘가 빈약하면 당신의 세계도 빈약해집니다.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난폭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훌륭한 문장과 고결한 대화로 당신의 언어적 영토를 확장하십시오.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질이 곧 당신이 거주하는 세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사랑 또한 당신을 완성하는 위대한 연금술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고치려 애씁니다. 그것은 가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상처 주지 않으려는 숭고한 배려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의 가까운 완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랑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보석 같은 장점들을 깨우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불안함 때문이라면 이제는 사랑을 통해 당신의 존엄함을 회복하고 얼굴 위에 인간의 빛을 띄워야 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오지도 않을 행복을 기다리는 방관자로 살 것입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기적 따위는 잊으십시오. 진정한 기적은 당신이 오늘 하루 단 한 번의 거짓말도 자신에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정직하게 행동할 때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자신의 내면에 깃든 악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나무를 솎아내는 숲지기처럼 영혼을 가꾸십시오. 당신의 육체는 이성보다 훨씬 영리한 생존의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당신의 온몸이 뿜어내는 생명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인생은 방랑입니다. 때로는 칠 같은 어둠 속을 걸어야 하고 때로는 차가운 별빛 아래서 홀로 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랑의 끝에서 당신이 만나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아래를 내려다보며 타인과 비교해 얻는 알량한 자부심은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어제의 나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험난한 오지를 개척하며 나아가는 그 역동적인 과정 자체가 당신에게 영예를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게으른 자의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말 한마디, 당신이 취한 사소한 태도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거대한 운명을 결정짓는 설계도가 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카메라 렌즈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라는 얇은 막을 통해 세상을 당신만의 색채로 물들이십시오. 당신이 보는 세계가 곧 당신의 일부입니다. 현재를 혐오하며 망상의 세계로 도피하지 말고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현실 속에서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인생은 기록될 수 없는 생성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겠다는 서슬퍼런 의지로 오늘을 불태우십시오. 어차피 끝은 오기에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절대적 진리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반항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위대한 방랑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벽을 향해 단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것은 어떤 행동인가요? 당신의 결연한 의지를 댓글로 선포하고 스스로를 고귀한 존재로 재정의해 보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 시대의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거대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의 위대한 예술작품이 되는 그날까지 이 치열한 생성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챕터 6. 걱정은 독이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굴리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걱정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천천히 도살하고 있는 치명적인 맹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나라는 그 비겁한 질문들이 당신의 뇌세포를 파괴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황금 같은 기회들을 쓰레기통으로 처박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이 낳은 광기 어린 천재, 망치를 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피 맺힌 사효를 던집니다. 걱정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현재를 파괴하는 가장 비열한 자의 행위며,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미래는 사실 당신이 오늘 내뿜는 나약한 에너지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는 로또 번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위험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 믿지만 니체는 단언합니다. 위험하게 살라. 에트나 화산의 비탈에 당신의 도시를 세워라 라고 말이죠. 걱정이라는 독에 중독된 사람들은 결코 화산의 비탈에 설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은 괴물을 상상하며 자신의 도파민을 낭비합니다. 당신의 불안함은 당신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글픈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그 지옥 같은 걱정의 고리를 끊어내고 당신 내면에 잠든 초인의 본능을 깨워야 합니다. 성공한 자들의 뇌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고통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외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닥친 시련이 가혹할수록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 위해 필요한 중력일 뿐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삶은 가축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은 거친 비바람을 뚫고 정상을 향해 포효하는 독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을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내뱉는 언어의 질과 당신이 품는 생각의 크기에 따라 재설계됩니다. 세상은 당신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하며 작고 초라한 존재로 남으라고 강요합니다. 뉴스에서는 공포를 팔고 SNS에서는 비교를 부추기며 당신의 자존감을 난도질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거대한 가상현실을 부수고 나올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쓰레기통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존경하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고독 속에서도 예의를 갖추고 자신에게조차 단 한 줌의 거짓말도 허용하지 않는 그 서슬퍼런 정직함이 쌓일 때 비로소 당신은 압도적인 아우라를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옥죄는 그 걱정거리를 직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거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허상입니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모든 역경은 사실 당신의 운명을 완성하기 위한 정교한 조각칼입니다. 고난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시련을 축제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기꺼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오늘을 불태워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엑스트라가 아니라 당신만의 우주를 통치하는 단 하나의 신입니다. 이제 그만 고개를 들고 당신의 위대한 운명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을 밤잠 설치게 했던 그 걱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히 불태워버린다면 당신은 내일 아침 어떤 사람으로 눈을 뜨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결연한 의지를 댓글로 선포하고 스스로를 초인으로 정의해 보세요. 당신의 뜨거운 선언이 당신의 뇌 회로를 바꾸고 잠들어 있던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자기 혁명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당신 내면의 거인을 깨워 보십시오.